여러분도 살면서 하지정맥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여러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 하지정맥류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 원장님. 네, 좋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현재는 지금 센트럴 흉부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전문가로서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정맥류,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하지정맥류라는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해마다 또 매년 이렇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병은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달리 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립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대가로 치르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냐면은 다리에 여러분들 아시면 고혈압 때문에 요즘 환자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리에 오는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건 만성질환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서 있을 때 네. 사람이 다리에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주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발목이나 발에 가 있는 혈압이 10에서 15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립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서부터 자기 발목인데까지 키 큰 사람은 약 한 90mm 머큐리. 그러니까는 상당히 우리가 혈압할 때 굉장히 높은 혈압이죠. 내가 우리보다 150에 90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래 혈압 정도의 혈압이 우리 다리에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운동성으로 해서 근육이 짜지기 때문에 그 혈압이 내려가요. 네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나 운동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근무 시간에 가만히 있을 때는 운동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혈압이 다리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그 혈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비만이 많아지는데 맞습니다. 비만이 많아지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요. 그럼 꼭 네. 서 있지 않더라도 많이 앉아 있는 것도 그렇죠, 하지정맥류. 맞습니다. 많이 좌식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작업 현상,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때 다리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만성질환 이런 것처럼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네.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혈관 안에는 피를 잘 흡수시키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 하지 고혈압이 점점 나쁜 사이클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래되면은 만성병이 되면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런 개념을 아시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생활하고 관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게 되면 예방도 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지정맥류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육안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가 있을까요? 예. 네. 저희들도 의사들도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하지정맥류 우리가 증상을 네. 의사 전문가들은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7개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로라고 해가지고 0단계라는 거는 별 증상이 없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1단계쯤 되면은 여자분들 보면 약간 핏줄이 좀 커져 보이고 실핏줄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1단계라고. 1단계다? 예, 그리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혈관이 뭐가 좀 약간 꾸물꾸물이지 않지만 조금 늘어나 있다. 선명하게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어느 부분 꾸어지기도 하다. 그런 거 2단계라고 그러고요. 네. 3단계쯤 되면 약간 붓습니다. 발목이. 발목이. 발목이 아래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제 심장에서부터 우리가 내려갈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바닥이 가장 우리가 물기둥을 보시면 가장 아래가 혈압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위가 이제 붓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4단계고, 그다음에 5단계가 되면은 색깔이 발목 있는데 부위의 색깔이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혈압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혈관 때문에 그 피부에 영향이 안 좋아지니까 갈색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워지고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럴 때가 우리가 한 5단계, 4단계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 6단계 되면은 아시다시피 사진에 보면은 그 피부가 궤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궤양. 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료해도 안 낫고 만성은 궤양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맥 치료를 갖다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두 명은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적당한 시기에 진료 받는 게 좋죠. 그럼 보통 환자분들은 1단계, 7단계 이게 나눠놨는데 네. 보통 몇 단계에서 인지를 하고 오시나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단계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그 모양 봤을 때 얘기인데, 네네네. 이 정밀학적인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프다, 저리다, 붓는다, 무겁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막 심하게 가지 않았을 때 많이 이제 홍보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 그 약을 좀 처음에 종아리가 붓고 발목이 붓는다 그러면 약부터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꼭 시술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좀 참으면 좀 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마사지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게 경증에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길 때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고 그런 그 증상 때문에 네. 요즘에 아시다시피 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은 그것은 증상의 치료, 그러니까 붓기를 깔아앉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고혈압 때문에 이게 부으니까 네네. 그걸 갖다 완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치료 목적은 아니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 맞습니다. 압박 스타킹. 네, 네. 그걸 신게 되면은 아무래도 붓기라든지 순환을 도와주니까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네. 그것도 치료는 안 됩니다. 치료는 안 되고. 왜냐하면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는 그럼 언제 하느냐? 네. 그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네. 네. 그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그 환자한테 부담이 안 됩니다. 한 10분, 20분 하면 네, 되는데. 아프지도 않으니까. 예, 그렇죠. 초음파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초음파를 보면은 우리가 정맥류에서 손상된 망가진 판막과 네. 그다음에 굵기가 어디죠, 부위, 네. 정도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지고선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표준으로 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지금 피가 순환이 장애가 있다. 그런 경우에 고개 요건 요만큼 되니까 환자분한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걸 권유해드리고요. 그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거기다 플러스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쳤을 때, 그거 합쳤을 때 시술 받으세요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단계 중에서 아까 뭐 4단계, 3단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시술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환자분들이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판단 못 하시니까 네네. 전문가들한테서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잘 해주실 네.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전문의 선생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진단은 보통 초음파로 진단을 많이 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네. 레이저 치료도 있고 어떤 되게 제가 봤을 때 4개, 5개 이렇게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 치료 옵션이 한 몇 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이 하지정맥류가 역사가 굉장히 긴 질환이거든요. 네. 우리 의학사에서는 히포크라테스부터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야말로 2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네. 2000년 더 됐죠. 네네. 그때부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걸 계속 의학 발전하고 같이 됐죠. 네. 그런데 이게 20세기, 그러니까 그 1990년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칼을 대가지고 발거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혈 갖다가 빼내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거술. 네, 네. 그 수술을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이 한 1990년대 그때부터 레이저가 등장합니다. 90년대. 레이저. 네네네. 레이저가 등장해가지고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네.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한 시술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주파라는 게 또 등장합니다. 네네네. 고주파라는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네. 이것이 한 2000년도 초반에 네, 2000년 그 유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2000년도 한 10년도
15년 그쯤에는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와가지고 네네. 요즘에는 치료들도 의사들도 한 3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옵션에서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게 됐죠. 그럼 원장님은 어떤 시술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경험이 많고 저는 이 분야에서 한 40년을 일했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발거 수술부터 그다음에 레이저, 네. 고주파, 네.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게 전 이름 들어보시면 베나실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베나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다 경험을 했는데 네. 이 다들 좋은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네, 그러니까 그 레이저, 그 고주파, 그 베나실인데 베나실, 네.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뭐 할 때는 네. 나왔다고 해서 금방 이걸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네. 한 10년 이상의 그 자료가 해가지고 어느 게 안전하다, 어느 게 효과가 어떻다 이런 걸 데이터를 다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꼽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다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과 네. 그 치료 방법과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과 네. 또 환자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와 네. 그거 좀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가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줘서 우리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거는 좀 어렵다. 나에게 환자 본인에 환자한테? 맞는 네.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베나실 시술이 뭐 이렇게 점착으로 이렇게 예. 한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최신에 나온. 네, 그거 아주 네. 요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베나실이라는 게 일종의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접착제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동맥류라든지 네. 우리 뇌혈관이라든지 어느 혈관 같은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네. 조금 혈관 막는데 써가지고서는 안전성을 이미 입증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맥 쪽으로 이게 돌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 안에도 뭐 안에 꽈지 같은 거 있으면 터지니까 네네. 그거 갖다가 그냥 째가지고 막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걸 그 화학약품으로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한 건데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2가지 현재로서 우리가 그냥 고주파하고 네. 레이저가 있고 베나실이 있다 합시다. 근데 네. 마지막에 나온 게 거의 그렇죠. 베나실. 베나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 15년 2015년 정도부터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소개됐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우리나라는 4, 5년 경험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유럽에서 한 10년, 미국에서도 한 6년, 7년 됐어요, 경험이. 그래서 아직 10년을 대략 남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나 레이저는 벌써 한 90년대부터 나왔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 고주파 레이저는 개념은 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열로 해서 혈관 안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혈관이 가벼운 화상을 입으면서 이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 그거서 혈관을 막아주는 거고 네네. 베나실이라는 것은 안에다가 그 접착제를 갖다가 아주 소량을 갖다가 조금씩 뿌리면서 네네. 붙여놓으면은 보니까 뭐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금방 고용화되면서 네. 피 안에 콱 막혀요, 금방.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소위 말하면 열이다, 이거는 비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2가지의 치료하는 옵션이 있다. 예, 차를. 근데 제가 환자의 만약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접착을 한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나중에 아예 열로 태우는 게 이제 열로 이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환자가 봤을 때 뭐 접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접착인데 그게 네. 접착이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 혈액과 그 약이 만나게 되면은 네. 금방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 전문용어로는 폴리머라고 그러는데 네. 고분자가 바뀌면서 그 고체를 바뀝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인공적인 피 혈전이 안에 생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자체는 여태까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정성이 상당히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베나실에 대한 에비던스가 아까 10년 정도 남짓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에비던스를 조금
더 예. 얘기해 주시면 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아까 열 치료하고 네. 하는 현재로서도 저희들이 그 세계 정맥학회라든지 의사들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때 항상 표준 치료, 네. 그죠? 이것을 가장 먼저 기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표준에서 제일 좋은 걸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표준 치료라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레이저나 고주파입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와 고주파의 성적이 치료 효과가 95%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 골드 스탠다드의 95%의 성적을 내야지 네. 좋다고 칠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리 좋다고 얘보다 못하면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베나실은 95% 성적을 보다 낮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막히어주는 거, 네. 막아주는 효과는 뛰어나죠. 네. 그 다음에 의사들이 평가할 때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나, 그죠? 네, 그걸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게 근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옛날에는 고주파나 이런 것들은 연루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혈관하고 옆에 있는 신경은 바로 나란히 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경을 다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경을 다치는 확률이 옛날에 100명에서 20명이 생겼다면 요즘에는 1명, 2명도 안 생길 정도로 이게 적어졌어요. 안정성이 됐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베나실은 열을 안 쏘니까 그런 걱정이 신경에 대한 그게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네. 의사분들은 이게 안정성이니까 하게 됐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 거. 그렇죠. 네. 그걸 해도 손에 익으니까 큰 이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제 고주파나 레이저보다는 네, 이제 베나실이 좀 치료 예후가 네.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회복이라든지 뭐 시술 시간이라든지 그 네. 약간 비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술 시간은 네. 사실은 요즘에 워낙에 발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안전 잘 막혔는데 안전하고 그다음에 환자 측면에서 네. 환자 측면에서 환자가 안 아프냐 편하게 받느냐 그렇죠. 그런 걸 중요하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볼 때 세 가지는 큰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치료는 우리가 할 때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수술하고 나서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데 베나실은 스타킹을 안 신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쪽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콘텐츠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하지정맥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시술 전이나 아니면 하지정맥류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좀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기 네. 하지정맥류는 그렇게 사실 고민스러운 병은 아니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사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게 간단한 치료가 될 것 같다가 나중에 큰 치료를 받고도 효과가 덜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진행이 다 됐으니까 시기를 놓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주위에 그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네네. 이렇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찾아오시면은 전문 의사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질문해 주시면은 네.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좀 마감할 건데 저희 혹시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저 보통 다 모르시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끝인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제가 하나 둘 하면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